네,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예, 문희상 국회의장 과연 입법부의 수장인가? 아니면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의 하수인인가? 문희상 국회의장 본인이 예전에 얘기했던 대로 정말 개작두로 맞아봐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의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시장, 네. 지금 뭐가 문제죠? 최근에 문제됐던 것이? 그 문희상 의장님께서 너무 정파적이다라는 그 비난 네. 좀 면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헌정사에 대통령, 네. 집권당과 정파적 이해를 너무나 같이 했던 국회의장이었다라는 기록 남을 것, 치욕적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저희 국회의장은 그럼 어떤 언행, 어떤 자세를 견제해야 되느냐에 국회법에는 딱 두 가지 규정이 있을 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그 국회법 20조 2항 네,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입니다. 네. 의장은 국회의장은 무소속입니다. 참고로. 당선되면 의장이 될 때 이제 당적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라는 네. 거는 정치적 중립성, 그러니까 네. 정파적 이해를 좀 떠나서 네. 국회 운영 책임자로서 좀 잘해달라는 게 이게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이 이게 뭐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닌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네, 국회법 10조입니다. 네, 의장은 국회를 대표한다. 네, 이거 의장은 그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네. 국회를 대표하고 네. 행정부와 대통령부를 견제하는 그 기능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 의장에 관한 조항을 보면 의장은 정파적인 이해에서 떠나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와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얘기 듣는데 취임사부터 문제였죠. 취임사부터 문제였습니다. 취임사에 뭐라고 그랬냐니까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저러한 일을 갖다가 한마디로 촛불혁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뭐 촛불 집회가 있었다는 건 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걸 촛불혁명이라는 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마치 뭐 문화혁명을 갖다 하는 그런 어떤 정부이듯이 얘기하면서 촛불혁명을 갖다가 2018년 첫 국회의장 돼서 개회에서 그렇죠. 그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 화가 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문희상 국회의장 당신은 블루하우스 즉 청와대 스피커 대변인인가? 그리고 이분이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 여당을 네. 대표해서 문재인 정권의 언어를 구사하면서 네. 뭐 적폐청산 뭐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왜 야당이 협조를 잘하느냐는 식으로 자꾸 야당을 몰아붙여요. 아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심판이어야 됩니다. 사회자이고 심판인 거죠, 예. 공정하게. 그래서 또 한 번 국회의장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작년 9월 그 정기국회에 있었던 9월 27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심재철 의원이 그 당시 기획재정부에 그야말로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들 갖다가 엔터키 한 번 두 번 눌렀더니 파악했던 거 아니에요. 백스페이스 키. 백스페이스 키 두 번 엔터키가 아니군요. 근데 그때 문희상 국회의장은 심재철 의원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실을 갖다가 검찰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 말씀하신 것이 정파적 이해에서 초월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국회를 대표해서 행정부와 뭐 사법부를 어떻게 보면 견제하면서 이 정치적 우리 독립을 유지해야 될 국회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역대 의장들께서 박관영 의장 이후로는 네. 의장 뭐 당적 보유 금지뿐만이 아니고 네. 의장을 마치신 분들은 다음 총선에 출마도 안 하셨어요. 다 정계 은퇴했죠. 그래서 그 집권 여당과 이렇게 찰떡궁합이 돼가지고서 야당을 몰아붙이고 뭐 이러는 것들은 왜 그러는 걸까? 이분이 뭐 다음 출마도 그 당에서 공천 받아야 될 일도 없고 한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모르시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니까 이른바 진보 좌파 민주당 계열들은 그렇게 보면은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무슨 얘기니까? 자, 문희상 국회의장 직전 국회의장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땅땅땅 쳤던 정세균 의장. 정세균 의장 불출마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래요? 그거는 저는 당연히 불출마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관영 국회의장 이후에 국회의장을 마지막 공적으로 끝으로 정계를 은퇴했고
심지어는 보면 그 당시 70도 안 됐던 김형호 의장 국회의장 같은 그만두셨죠. 경우도 딱 그걸로 끝냈어요. 근데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나 지금 문희상 전 현 국회의장은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참 그거 그렇다면 그것도 국회에 확립된 관행인데 관행일 뿐이지 법에 적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적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법에 적혀 있어도 무시하는 판인데. 그리고 문희상 의장이 좀 크게 잘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의회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며칠 전이죠. 어제 지금 뭐 그저께 이렇게 이러다 보면 그 국민들의 국회 해산 목소리가 뭐 국회 담을 넘어서 뭐 어쩌고 그러는데 국회 해산이라는 건 우리 헌법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문재인 씨가 지금 뭐 대통령 안 됐을 때는 뭐 씨라 그래도 되겠죠. 문재인 씨가 헌재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어떡하냐 했더니 그때는 혁명이다 했는데 예. 이건 군인들보다 더한 거죠. 법을 지키고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 헌법 절차에 따라서 못 받아들이고 이건 내가 구테타 군인들이 현역 군인이 구테타 하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자, 그러니까 국회를 저기 뭐 혁명에서 국회를 뭐 국회와 헌재를 굴복시키다고 얘기한 문재인 씨와 똑같이 현역 국회의장이 국회 해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아니 목소리 들린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국회 해산하라는 걸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희상 씨 보시오. 의장님, 문희상 의장. 난 뭐 내가 뽑은 적 없으니까. 내가 뭐 그 사람 지역구도 아니고,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내가 내가 국회의원도 아닌데 내가 뭐 의장님 내가 깍깍 붙일 필요가 뭐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 헌법까지는 국회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독재의 기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 88년 헌법 이후 현행 헌법은 국회 해산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씨도 그 당시에 그 헌재에서 만약에 소추가 기각되면은 혁명밖에 없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혁명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목소리가 누굽니까? 민주노총, 전교조, 민원연, 언계련 그들 몇몇 사람들이 와곽되는 것 같고 아니 국회의장 2월달 뭐 국회가 아직 정상화 안 됐다고 그거 갖다가 보면 5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작사를 내면서 국회 해산에 쓰나미가 몰려온다고요? 이렇게 겁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주의를 그런데 한마디만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문희상 현 국회의장 개작두로 맞아봐야 정신 차리겠냐고 제가 질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의회주의의 최후 방어선에 될 국회의장이 네. 반헌법적인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걸로 국회의원들 원내대표들 겁박하는 건 옳지 않고 네. 그렇죠. 그리고 말 난 김에 그리고 또 이거 하나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저도 뭐 국회에서 좀 근무를 했으니까 국회의장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잘 알아요. 의회라는 건 우리 예. 국민들도 이제 막 국회를 욕할 때 뭐 쓰지만 야 너희들 일 안 하고 뭐 하냐 노냐 이 새끼들아 빨리 막 이런데 그 우리가 의회주의의 역사를 보면 의회라는 건 천천히 가기 위해서 만든 도구예요.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 멋대로 다 하고 뭐 삼족을 멸해라. 야 세금 뭐 2배 올린다 이렇게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잠깐. 자 우리 국민들한테 와서 국민들 대표 와서 설명을 하고 우리 국민들 대표의 승인을 얻어서 이해를 얻어서 우리의 결의를 얻어서 해야 된다고 해서 한 건데 물론 국민들이 보기 빨리 하는 건 행정부 빨리 하는 거죠. 행정부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네, 엑셀러레이터. 여기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의장께서 이런 그 근간의 사정들 의회 작동의 원리를 꼭 모르는 사람처럼 이분 또 별명이 제갈조조 아닙니까? 전데 제갈조 에이 하여튼 뭐 생긴 거는 저 장비처럼 생겼는데 지략과 뭐 이런 게 투철하다는 분이 왜 이 의회주의의 원리를 파괴하고 반의회주의적인 발언들을 막 쏟아내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저는 반의회적인 발언도 문제지만은 행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물론 그 당시에 보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선거법 안 되면은 뭐 단식하겠다 뭐 열흘째 단식했을 때 기억나시죠? 저희 한번 그때 황태순 TV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뭐 장시간 만나서 우야 해갖고 아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받으면 선거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거중 조정을 했어요. 이게 또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인 게 아마 예. 국회의장이 87년 체제 이후에 네. 대통령을 청와대로 찾아가서 정치 현안, 의회 현안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얘기는 좀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었죠. 그거는 당연히 원내 대표, 각 당의 원내 대표와 만약에 굳이 대표끼리 문제가 잘 안 풀렸을 때 청와대에서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청와대, 뭐 정무비서관 해보셔서 네. 알겠습니다만은 정무수석이 각 원내 대표를 갖다 만나서 상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심판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것도 청와대에서 찾아뵙겠다고 연락을 해서 삼권 분립 체제 하에서 대통령한테 마치 무슨 윤허 받아오듯이 그렇죠. 그런 어떻게 보면 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까? 삼권 분립이라는 기본 정신도 많이 와해시키신 거죠. 그리고 대통령도 뭐 의장 공간 찾아오고 뭐 그런 거 뭐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도 삼권 분립의 기본 원칙, 기본 정신을 갖다 깡그리 무시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번에 저 의회 대표단들 모이고 네, 그 얘기하려고 낸시 그랬어요. 펠로시 만나고 할 때에도 네. 그 국회를 대표하시는 저 의장께서 네.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외교 정책과 함치도 차이가 없이 가가지고 뭐 좀 북한이 변했으니까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우리 국민 전체가 입법부에 요구하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어떤 굳은 의지 같은 거는 싹 빼고 그 문정인하고 똑같은 얘기 하려고 국회의장이 그 멀리 가셨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낸시 펠로시, 낸시 펠로시 그 저 국회 미 하원 의장이죠. 참 듣더니 참 나는 당신들 말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뭐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잘해보세요. hopeful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비아냥 소리를 들을 정도로 보면 얘기했고 또 미국 가서 블룸버거 통신하고 보면 그야말로 그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자리에서 어렵사리 만든 자리에서 기껏 하신다는 행태가 우리가 지금 한미일 삼각동맹을 딱 굳건히 해도 좀 우리의 국가적 이익을 지킬까 말까 하는데 우리 다 압니다. 위안부 할머니 그 슬픔 압니다. 그러나 거기다 대고 자 이번에 저 4월 30일 날 저 퇴위하는 일왕이 보면 전범의 아들 아니시냐? 왜 그런 식으로 국가 이익을 갖다 훼손시키는 발언을 갖다가 불쑥불쑥합니까? 무슨 재갈조조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에피소드로 하나 할 거예요. 낸시 펠로시한테 준 휘호 한자로 쓴 거 만절 필동. 그거 누가 쓴 건지 알죠? 원래 우리 조선이 네. 저 명나라한테 아부할 때 아부할 때 쓰는 쓰는 거예요. 표현인데 황하가 만번을 굽어도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건데 그것도 좀 너무 또 사대적인 또 그 휘호를 왜 들고 가셨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쨌든 간에 내년 4월, 내년 정확히 5월 29일까지 20대 국회에 네, 수장이시죠. 입법부의 수장, 국가의전서열 2위, 정말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정치적 중립, 편향성 없이 제발 문재인 정부의 스피커란 얘기는 듣지 마십시오. 안 그러면 정말 내년에 국민들이 우리 문희상 의장 개작두루 머리를 칠 겁니다. 감사합니다.